우리 집 혹시 식구들이 여름만 되면 자꾸 어디가 아프지 않으신가요? 다들 에어컨 탓, 냉방벽 탓이라고만 하지만 사실 집안의 이곳 때문입니다. 진짜 원인인 이 방은 아무도 안 들여다봅니다. 제가 오늘 그 방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4대를 이어온 풍수 가문의 계승자이자 5,000곳 이상의 풍수 컨설팅을 이어오고 있는 천건호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집에서 가장 늦게 가장 안 들여다보는 이 공간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귀신이 어떻고 살이 어떻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잘 흐르고 또 적당히 머무는 이런 그릇이 잘 갖춰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흐르지도 못하고 머물지도 못하고 그냥 한자리에 고여버리는 곳이 생기면은 그 집은 이제 그런 운의 격이 뚝 떨어지는 거죠. 관리가 안 된 기운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임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임이 1년 중에 가장 심해지는 때가 바로 지금 여름입니다. 동양 고전에서는 지금의 시기를 토왕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계절과 계절 사이를 이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글자 그대로 토의 기운이 쓰여지는 때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이 무렵의 날씨를 보면은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집안의 습기가 1년 중 가장 오래, 가장 강하게 머무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았던 집도 이맘때가 되면은 이 고이는 자리가 슬슬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과학보다 더 정확한 이 자연의 이치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안의 고임이 가장 먼저 가장 잘 생기는 곳은 어디냐? 바로 다용도실, 실외기실, 그리고 뒷베란다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집의 그늘이라고 칭합니다. 볕이 잘 드는 거실이나 주방, 안방은 다들 신경을 잘 쓰고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그늘진 방들은요, 1년에 문 한 번 제대로 안 여는 집도 정말 많습니다. 식구가 자꾸 아픈 집 99%는 바로 집안에 이런 공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공간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다용도실이든 실외기실이든 어디든 여러분들의 손이 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공간들만 사라져도 진짜로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의 컨디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한 공간씩 더 세부적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은 공간이 집의 기운을 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집만 잔뜩 쌓아두고 1년에 몇 번 열지도 않는 방이나 공간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풍수에서 양택,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집은요, 모든 공간의 기운이 골고루 돌아야 좋은 집입니다. 그런데 통풍도 안 되고 볕도 안 되는 그런 죽은 공간이 생기면은 거기에 탁한 기운이 고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옛날 어른들 말씀만은 아닙니다. 건축 심리학에서도 똑같은 개념이 있는데요. 사람 시선이 닿지 않는 이런 방치된 공간이 집안에 있게 되면은 그게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라는 겁니다. 내 집인데 내가 통제 못하는 구석이 있다라는 그 느낌, 그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 마음을 아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딱 한 번만 그 방문 혹은 그 공간을 보시고 물티슈나 휴지 한 장으로 닦을 만큼만 싹 닦아 보시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이미 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실외기실. 이 공간은요, 집에서 가장 더운 공간이면서 우리가 정말 신경 쓰지 않는 공간입니다. 여름 내내 에어컨 실외기가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잖아요. 그 열기랑 먼지가 좁은 공간에 그대로 갇히게 됩니다. 이것은 화의 기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불이죠. 그런데 거기에 장마철 습기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불과 물이 막 뒤엉키고 그런 겁니다. 음과 양이 조화로운 게 아니라 뒤엉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집안에서 가장 어지러운 공간이 탄생하게 되는 여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집들이 이 실외기실을 어떻게 쓰시냐면은 문을 딱 막아놓거나 짐창고로만 씁니다. 안 그래도 더운 방에 짐까지 가득 채워서 바람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죠.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요, 이 방만큼은 가급적 비워서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로 두시고 실외기 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집마다 구조가 다 다르니까 무조건 비워라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집 실외기실을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 물건들을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뒷베란다와 다용도실의 고인물입니다. 이 공간들 한번 둘러보세요. 걸레 빨아놓은 대야, 정수기, 물통, 빈 화분, 받침, 이런 고여있는 물들,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하는 아주 귀한 기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붙죠. 흐르는 물, 깨끗한 물이라야 재물이지 흐르지 않고 고여서 썩는 물은 정반대인 겁니다. 오히려 재물이 새고 불운이 싹 트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여름에는 이 고인물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이고 식구들 건강에도 안 좋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은 딱 하나, 고인물은 그날그날 비우는 것. 제가 지난 4월에 버리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의 여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일 때마다 비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포인트. 다용도실 문, 이거 닫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열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건데 대부분 늘 닫아두실 겁니다. 풍수의 양택 3류에서 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 주, 조, 즉 대문, 안방, 그리고 부엌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공간들만 중요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집 모든 공간이 다 중요하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문들은 다 기운의 통로입니다. 즉 기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칙은 이렇습니다. 환기하는 시간대에는 활짝 열어서 바람이 지나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운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자, 다음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비워야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항상 풍수를 삶에 적용하고 싶으실 때, 그리고 풍수지리를 그냥 미신이나 가볍게 생각하고 처음 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처음은 바로 이겁니다. 요즘 일도 안 되고 돈도 필요한데 집안에 두면 좋을 물건이나 액자가 없나? 그쵸? 아마 여러분들도 격하게 공감하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풍수에서 좋은 그림이나 소품을 거는 것을 비보라고 합니다. 부족한 기운을 보완해준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비보는요, 물건을 두는 것은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이고 썩은 자리를 먼저 비우고 말리고 바람을 통하게 한 다음에 뭘 걸든 두든 해야 진짜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곰팡이 핀 벽에 비싼 산소와 걸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비우셔야 됩니다. 먼저 말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산소화도 좋고 해바라기 그림도 좋고 저희가 뭐 판매하는 액자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남겨주신 질문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갈 집 보러 다니는데 실외기실 못 보는데 어떡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컨설팅을 진행할 때에는 중개사분과 동행해서 의뢰인분이 희망하는 집을 직접 들어가 보곤 하는데요. 웬만하면 집을 다 잘 보여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여주기 싫다라는 곳까지 억지로 보기는 어렵죠. 다만 그것을 보여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그 공간에 하자가 없는지를 꼭 짚으시고 추후 계약 전에 이 점도 확실하게 짚고 가셔야 됩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은 풍수도 중요하고 또 현실적인 계약 사항도 잘 챙겨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실외기 밖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에 화분 올려도 되나요? 입니다. 물론 올리는 건 자유겠죠. 이건 풍수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 비바람이나 동물들이 지나가면서 화분을 치고 간다면 자칫하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죠. 저는 풍수뿐만 아니라 현실 부동산적 시각, 사회학적 시각,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부분까지 다양하게 고려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은요, 기본적으로 고립의 공간입니다. 개인화되면서도 서로의 공간은 더욱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사회적 문제, 현대사회 전체 이런 고립성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는 어쨌든 공동주택이라는 점입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도 못하나 하시겠지만 아파트는 나만의 부분과 공용 부분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살 때 가장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내 뜻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단독주택 아니면 산속의 조용한 데서 사시면 됩니다. 자, 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 멀리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부적 하나 붙인다고 비싼 물건 하나 드린다고 갑자기 모든 운이 뚝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운은 해마다 미루던 오늘 날마다 미루던 그 집의 그늘, 이 한 칸을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보고 닦고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습기가 차오르기 전에 미리 비우고 곰팡이가 신호를 보내기 전에 미리 바람을 통하게 하고 이렇게 다가올 일은 미리 읽고 미리 손 쓰는 것, 이게 바로 풍수가 말하는 안목이죠. 거창하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이 쉽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집을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에 풍수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이러한 상류층의 생활 철학이자 운을 쌓는 방법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고민하신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위에 나와 있는 카톡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오늘보다 내일 더 풍족하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ll the girls with pretty mouths, they always walk your way. They follow you in cars and bars and even on airplanes. I'm special, yeah, I'm special, 'cause they just don't got